2013년 3월 16일 NIH 학원에서 살아남기 소개 동영상 찍겠습니다. 이 동영상 우리 찍어서 공지글에 올려놓을 건데 오늘 이걸 찍게 된 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돼서 학원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의 경우는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니까 문의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적응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고, 그래서 지금 몇 달 같이 공부했던 분들의 경우도 예전에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달 정도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자면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30분 정도면 되니까 들어보세요. 먼저 제 강의를 처음 이번 달 아직까지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어 공부법 동영상을 먼저 봐야 되겠죠. 홈페이지 화면에 첫 화면에 나와 있는 공부법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 제일 중앙 부분에 여기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이유를 먼저 꼭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셨다는 걸 전제로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구성. 강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계로 올라가고 하는 거를. 그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필요한 정보들이 어디 담겨 있는지 설명할 거고, 세 번째는 지금 제일 주가 되고 있는, 주가 된다기보다는 제일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강의가 S하고 M인데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떤 순서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NIH 학원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 NIH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가요? 네, 한시네. 예전에 클린턴이 대선을 할 때 캠페인에서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들을 지지자들이 만들어냈어요. 클린턴이라는 단어에다가 뒤에 나이트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클린턴나이트, 클린턴나이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클린턴 지지자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지명에다가 붙이기도 해요. 네, 서울라이트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 시민을 서울라이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한사모, 한시내 이래서 하나고 이걸 붙여가지고 NIC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IT만 쓰면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좀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단어를 N을 하나 더 붙여서 여러 명이니까 NIC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 도메인 네임을 제가 전 학원에 있을 때 이 도메인을 내가 샀어요. 그래서 .co.kr하고 .com을 두 개 다 해서 어디로 들어가도 들어올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NIH는 사모들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걸 단수로도 쓸 수 있겠죠. Are you a Hanite? 이라고 물으면 Yes, I am a Hanite.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NIH는 그렇게 생긴 거고, SF, SO, MOTO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말을 배울 때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말이 조금씩 달라지죠. 한 6살 그러면 한국말 할 줄 아나요? 모르나요? 한국 아이가 6살이면 말할 줄 알죠. 근데 20살도 말을 할 줄 알고 6살도 할 줄 알지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용하는 어휘들이 차이가 있고 구문이 차이가 있고 내용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SF, SO, MOTO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F는 그래서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한 3살, 4살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들. 그러니까 주제도 그런 식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문장의 구문도 아주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영어를 그냥 딱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영어식으로 그냥 설명해 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자 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교재 자체로 봤을 때는 수준이 SF나 SO 같은 경우 많이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SF나 SO를 먼저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SF는 다룬 내용 자체가 미국 아이들 한 4, 5살짜리 아이들이면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들과 구조들로 해서 이걸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입에 붙여서 쓸 수 있는 말들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정말 안 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이런 분들, 기본 구문에 대한 이해도 별로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SF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겠고, 그래서 SF는 뭐의 약자예요? Start off의 약자입니다. off는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출발도 안 했어요. 근데 틱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Start off. Start over.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start over인데 이 start over는 무슨 뜻이죠?
아예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갔는데 엉뚱한 곳으로 갔어. 그러면 다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배워보긴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문법 용어들은 아는데 쓰라고 하면은 콩글리시가 나오고 잘 못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영민학원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그래서 대부분 SO를 겪어야 합니다. 근데 과정이 SF는 4달, SO는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다른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애초에 영어에 익숙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면은 SO에서 한두 달만 딱 훈련하면은 바로 MO에 올라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SF까지는 아닌데 SO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6개월로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두 달 만에 다음 단계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6개월을 다 해도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SF 4개월, SO 6개월, MO 8개월이에요. 그럼 3개만 합치면 몇 개월인가요? 18개월이죠. 1년 반 동안 코스를 다 한다면 18개월이 맞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차례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SF, SO, MO, TO 말고 이건 정규반 강의라고 제가 만들어 놓고 단과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SO 2.0하고 DD하고 VO라는 강의가 있어요. SO 2.0은 어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SO하고 MO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학습 분량을 좀 줄인 것뿐이에요. 속도나 다루는 내용 자체의 난이도는 SO보다 조금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SO 2.0에서는 Diary of a Wimpy Kid라고 하는 교재를 쓰고 또 DD도 보면은 SO하고 MO 정도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DD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 2월 달에 했었던 강도 높은 2달 동안 책 한 권을 다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나 이런 것들은 SO하고 MO 중간이라고 하지만 투자된 시간이나 확실히 소화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자면 MO보다 높다고 봐야 됩니다. 내용이 무지 많기 때문에. 분명한 건 DD 아까 또 나왔었지만 DD나 이렇게 윈피키드 같은 것들이 참 좋은 건 만약에 지금 이 저자들이 각각 윈피키드라든지 도럭다리스 같은 그 책들을 대여섯 권씩 썼어요. 모르긴 해도 이걸 싹 외워버리게 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문장 구문도 잘 생기고 총알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거를 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정규반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공부하는 방법으로 볼 때 다른 것도 같이 할 게 많은데 지금 다른 것도 다 같이 다 넣게 되면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이 특정 주제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규반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이걸 갖다 단과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DD 같은 경우는 단과반으로 1, 2월 달에 했던 걸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 또 지금 3월 달부터는 월목으로 해서 조금씩 진도를 나가죠. 그래서 할 수만 있고 여러 가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여러분이 SF나 SO 공부를 하면서 다 소화하고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다가 DD나 SO 2.0을 같이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VO라는 강의가 있는데, DD는 그래서 Dog Diaries라는 그 책을 가지고 하고요. VO라는 강의는 보캐블러리를 그냥 줄인 겁니다. 이 보면은 이게 특히나 MO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 빨리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어휘예요. 근데 어휘를 따로 어휘만 딱 떨어뜨려서 외우게 되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항상 맥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기사나 책을. 근데 그냥 많이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 내 걸 만들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던 좋은 표현들을 일일이 다 정리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다루는 데 있어서 힘든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지 못하면 혼자 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을 주고자 2012년 11월하고 12월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단기간에 다뤄보자라고 해서 2달짜리 특별 코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VO는 MO하고 TO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MO 정도 된 분들이, MO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공부를 다 하고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VO 정도까지 같이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이 다룰 수가 있어요. VO라는 강의에는 이 한 달에 거의 1000개 가까이 어휘를 다룹니다. 정리해야 될 게 작게는 800개, 많게는 1000개. 그럼 2달 동안 확실히 소화해낼 수만 있다면 18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O로 넘어갔는데, MO 아까 설명했나요? 안 했죠? 네, 이제 단과반 강의는 그렇고, MO는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SO는 좀 이제 미국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쓰는 말이나 주제라면, MO는 이제 좀 고등학생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문이라든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 뉴스라든지, 미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도 달라지고 문장의 구문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SF, SO, MOTO의 수준을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그래프 이거 뭘 그린 거죠 이게? 모츠 그린 거였죠. 네, 이건 SO에 나왔던 거였어요. 모츠. 지금 수준을 한번 그려보자면 멀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SF예요. 그리고 SO예요. 그리고 MO입니다. 그리고 TO예요. SF, SO, MO, TO. 지금 보시면은 SO하고 MO 사이가 상당히 격차가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SO 끝나고 나서 여기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내용이나 분량이 확 많아지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군사 관련 영어 보신 적 있어요? 이 군사, 북한 이런 거. 그거는 국내 신문도 안 보잖아요. 근데 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은 것 뿐이에요.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생소해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SO에서 MO로 올라올 때는 반드시 한 달 정도 이 준비 기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SO를 겪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남고 자신감이 생길 정도가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3월 달인데 4월 달에 내가 MO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3월에 미리 4월 달 자료를 미리 구해다가 미리 지금부터 예습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를 거쳐 놓으면은 첫 달에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TO 같은 경우는 통번역대학원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O는 영어 공부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외국어를 분석하고 내가 그거를 만들어내고 누가 뭐라고 어떤 미국인이 말해도 내가 딱 들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5분, 10분을 얘기해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뭐라고 봐야 되냐면 분석, 또 내가 그 수준의 대학 교육 이상 받은 사람의 미국인이 써놓은 글을 읽고 분석할 수 있고 내가 그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루는 분량도 영어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MO에 비해서 분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수업 시간에 영어를 설명한다기보다는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이 얘기를 자세히 다 반 소개를 하려고 하면 훨씬 길겠지만 오늘은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마치고 두 번째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처음에 스토리보드는 제가 짠 겁니다. 그런데 학원을 옮기면 이제 한영민 학원이 생기면서 이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금 수정한 것 뿐이에요. 이 보면은 제일 먼저 여기 쪽지라는 게 있죠. 쪽지. 이 쪽지 기능을 이용하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방 선생님이나 얘기를 할 때 이럴 때는 쪽지 기능을 이용하시면 제 아이디는 뭐죠? 쪽지 아이디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한영민을 찾으면 찾기 하면 되는데 제 아이디는 한 어드민이에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말이죠. 한 어드민이고 아니면은 저 쪽지에서 찾기 해가지고 한영민 찾으면 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그리고 아직 학원에 그 회원이 한 1,700~800명밖에 안 돼서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찾아가지고 보내시면 되고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또 홈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학원 소개. 학원 소개에 보면은 밑에 원장님 인사말, 강사 소개, 강의 소개 오시는 거 쭉 있잖아요. 한 번만 여러분이 다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강사 소개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강의 소개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강의가 다 돼 있죠. 뭐 시간하고 이런 거 수강료도 있나? 수강료는 여기 없죠.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이거를 강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를 클릭하면 이게 떠요. 강의 설명이 뜹니다. 여기 이제 아직 이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인상을 쓰고 계시네, 방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이제 수강 시간, 교재 소개, 강의 수준, 강의 내용, 수강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소개해 놓은 것이니까 이걸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 동영상은 지금 업데이트 된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여기 강의에 대한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는 길을 됐고 학원 연령 됐고 학원 일정. 은 여기는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안 보셔도 돼요. 학원 시설은 그림이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의 소개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론 강의라고 하는데 이론 강의는 여기는 각 반별 게시판입니다. 반별 게시판. 그런데 그러니까 에모 듣고 있는 분들은 지금 메인 거 보니까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이 속한 반에
게시판을 자주 들어가 주셔야지 뒤처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들어가자마자 학생 자료실 제일 먼저 뜨고 공지글들이 있죠. 이 공지글들을 항상 확인해 주시고 옆에 보면은 강의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위에 지금 세 개가 있어요. 강의 이야기를 클릭하면 이거는 직접적인 어떤 그 자료라기보다는 과제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아니면 서로 어떤 그냥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다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강의 다운로드가 있죠. 이 강의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그 MO의 온라인 강의 다운로드 게시판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원래 어디 있냐면 여기 온라인 강의에 있죠. 근데 이걸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기가 귀찮대요.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그러니까 요 페이지로만 오면 바로 눌러가지고 강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방문해야 되는 곳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반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강 신청란 보시면은 수강 절차 안내 이거는 이제 수강 신청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환불 규정하고 다 적혀 있습니다. 이 환불 규정 적어놓는 거는 학원가의 법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거를 고지 안 하면은 벌금 문답니다. 그래서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도 알아봐가지고 교육청에서 알아봐서 이렇게 고지를 해놓은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수강 신청 방법. 그 다음에 보면은 온라인 수강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수강 신청이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고 직접 와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 수강 신청하는 방법들 쉽게 이렇게 다 해놨어요. 깔으라고 하는 거 다 깔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나의 수강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뭐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강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 온라인 강의 다운로드 여기서 제일 질문이 많은 게 뭐냐면 다운로드가 하려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면 수강 신청과 동시에 오프라인 학생이나 온라인 학생 모두에게 수강 권한이 주어지죠. 주어지는데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거 액티브엑스 다운로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운로드가 안 돼서 여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거는 그 컴퓨터 설정 때문에 그런데 그 설정과 관련해서는 이거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어디 돼 있냐면 여기 어디 있냐면 공지사항에 보면 이 아니라 다시 커뮤니티에 보면 이 아니라 다시 공지사항으로 넘어가서 여기 학원 FAQ가 있어요. 예, 학원 FAQ에 보면은 동영상 재생 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지사항에서 보실 것은 여기 아니 이 홈페이지 전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공지사항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것들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공지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일이 다 읽지 못하니까 같은 질문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은 사실상 그 적응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지글들 읽어보시고 쭉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여기 있는 분들도 온라인 강의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면 온라인 강의란에 옆에 무료 특강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권한과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거고 이게 특강이나 한 걸 갖다가 쭉 올렸어요. 지금 한동안 못하고 있는데 이제 봄맞이해서 다시 특강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특정 주제를 두고 제가 계속 특강을 해요. 근데 그걸 모아서 차곡차곡 올려놓은 거고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링크를 시켜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커뮤니티 부분은 쭉 보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수강문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강문의는 온라인 수강으로 전환하신다네요. 김도브라 씨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제 다원규 씨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강을 처음 했고 아직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월 수강생인데 3월 달이 강의가 며칠부터 시작됐나요? 3월 3일부터 시작됐나요? 3월 4일. 근데 내가 3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달이 3월 달이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2월 28일이에요. 그럼 여기 수강 문의에 글을 쓸 권한이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수강이 시작되면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잘 안 돼. 처음에 이제 그래도 문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문의가 생기면은 수강 문의에다 못 올리게 되니까 어디다 올리면 되냐면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 사는 이야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다 올려주시면은 제가 항상 게시판을 확인하니까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공지사항에 보면은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반 선정을 도움을 드리려고 여기에 공지사항 중에 신규 강좌가 아니라 어디나요? 반배치고사가 제일 밑에 내려와 있어요. 반배치고사는 처음 오신 분으로 꼭 한번 보시고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여서 클릭을 하시면은 훨씬 더 처음에 적응이 빨리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 SO하고 에모 수업 준비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O 강의 듣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테지만 SO 강의를 제가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첫 번째 제가 매달 첫째하고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날에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내일 수업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제일 먼저 받아쓰기를 합니다. 받아쓰기 mp3 파일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이론 강의 게시판, 반별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받아쓰기를 하고 받아쓰기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책하고 비교해서 체크를 해갖고 오나요? 안 해갖고 오나요? 안 해갖고 옵니다. 왜죠? 수업 시간에 제가 다 할 거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SO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따라가기 힘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체크를 하고 오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니까 체크 안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못 적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명시해 주세요. 받아쓰기를 할 때.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그래 이 부분을 내가 잘 몰랐지, 이 부분을 내가 못 적었지라는 걸 확실히 표시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그 부분이 설명이 나올 때 거기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받아쓰기 공책을 펴놓고 그거를 이제 고쳐가면서 듣는 겁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단어 정리하기 전에 뭐 해야 되잖아요. 단어 정리하기 전에 받아쓰기 공책을 보고 틀린 부분을 체크해보고 다시 들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었지 문장 구조는 이랬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딱 모든 걸 듣고 나서 딱 들었을 때 정확히 의미까지 구문까지 단어까지 다 들리고 한 번에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무조건 단어 정리가 아닌 거죠. 그것까지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뭘 해요? 단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단어 정리 방법은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어 정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암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통째로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통째로 암기할 때 해야 될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mp3 파일을 가지고 들으면서 한 문장 단위로 끊어서 수업 시간에 끊어읽기를 연습했으니까 그거를 끊어읽기를 유의해가지고 똑같이 처음에는 많이 따라하고 덮어놓고 해보고 따라하고 덮어놓고 해보고 책을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외우셔야 돼요. 처음엔 이게 어렵지만 자꾸 책을 보고 외워버릇하면요. 액센트가 몇 달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은 의사소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바뀌지 않으니까 거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외우는 것 자체가 그냥 노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끝났으면 이제 다 끝났나요? 중얼거리기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하는데 여기는 혼자 입으로 중얼거리는 걸 하루에 시간을 꼭 정해가지고 30분, 최소한 30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제별로 하세요. 근데 매달 주제를 드린다고 했었죠. 근데 이번 달에 주제가 크게 몇 가지 올렸죠? 4가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디에 올라갔을까요, 그러면? 게시판. 지금은 에모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요. SO도. 근데 중얼거리기 하고 또 뭘 해야 돼요? 여기다가 글쓰기, 매일매일 글 1개씩 쓰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제 오늘 하루의 공부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다시 여기 중얼거리기 하고 글쓰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음 날용 받아쓰기를 또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모로 넘어갈게요. 에모는 조금 복잡합니다. 에모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상담 없이 그냥 에모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중간에 상당히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SO를 한두 달이라도 반드시 겪으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야지 영어를 이거 암기는 이래서 하는 거구나라든지 암기할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SO를 겪어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MO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 MO부터 오신 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10여 년을 강의하다 보니까 대부분 SO를 겪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미리 상담 안 하고 오실 때는 에모 이렇게 샘플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요 정도면 에모 괜찮은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한 단계를 낮추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SO를 권하는데 그렇지 않고 에모부터 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모하고 SO가 기본으로 똑같은 것은 받아쓰기하고 수업 듣고 받아쓰기 공책 확인하고 단어 정리하고 암기하고 중얼거리기 요건 일단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에모에는 또 번역이 들어가죠. 번역 과제물이 들어갑니다. 번역 과제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하루는 번역이 있고 하루는 번역이 없죠. 왜 그러냐면 에모는 이게 하루 수업이고 또 하루 수업은
이렇게 됩니다. 20번 강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듣기 말하기, 하루는 읽기 쓰기, 하루는 듣기 말하기, 하루는 읽기 쓰기. 최소한 이 순서로 나갑니다. 그런데 교재 진도가 항상 똑같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앞부분까지, 어떤 부분은 읽기 나머지 쓰기, 듣기 앞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순서로 나가요. 그러니까 받아쓰기가 있는 날은 미리 받아쓰기에서 이대로 하시면 되겠고 읽기가 있는 날은 미리 읽기 연습을 하고 한영번역 과제물을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한영번역 과제물을 어디에 올리나요? 게시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강의 게시판 중요하다고 했죠. 거기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에게 맹점이 뭐냐면 날짜 감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프라인 듣는 분들은 맨날 얼굴 보고 자 내일까지 해오세요라고 하지만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이 매일매일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듣지 못하면 이게 내일이 뭐 하는 날이지 내일이 뭐 하는 날이지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의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에게 가장 제가 권하는 것은 꼭 그날 강의를 그날 듣는다. 이렇게 룰을 삼지 못하시면 20일 동안 20강을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번 달 하다 보면 흐지부지 돼가지고 20강 중에 한 7강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래 다운은 받았어. 다음 달 그러면 7, 8강부터 해야 되죠. 그럼 쭉 늘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하고 진행되는 거 같이 나간다라고 욕심을 내게 되면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수강생들이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시간과 공간이 더 낭비됩니다. 차라리 와서 힘들어도 멀리서 와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게을러지지 않고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오세요. 부산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 팀장은 어디서 다녔어요? 천안, 아산에서 KTX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 온라인 강의가 얼마나 이렇게 흐지부지 되기 쉬운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 들으셔야 된다면은 반드시 날짜를 잘 따지셔야지 에모 강의가 특히나 헷갈리지 않고 적응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이제 SO하고 MO만 설명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F는 조금 더 쉽습니다. SF는 SF 들어보신 분? 한 분? 들어보셨지 않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 분하고 또? 없네요. 한 분밖에 없네요. SF하고 SO하고 비슷한가요? 많이 다른가요?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장 길이가 가장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미리 예습하고 수업 듣고 고치고 단어 정리하고 외우고 하는 건 똑같아요. SF도. 그런데 문장 길이라든지 사용하는 어휘들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SF는 그렇고 TO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TO에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100명 중에 98명이 다시 내려갑니다. 100명 중에 98명이 다시 내려간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TO부터 오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TO에 그냥 와서 적응 다 하는 사람은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TO의 평균 인원은 작년을 비교를 했을 때 10명이 넘지 않았어요. 근데 매달 평균적으로 4명이 새로 와요. 그 다음에 4명이 내려갑니다. 강의 3번째 만에 다 MO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또 MO로 내려온 4명 중에 3명은 SO로 내려가요, 또.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드린 거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요. 그럼 100명 중에 2명 있다 그러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천재, 언어 천재. 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미국인이 왔어요. 코케이준은 아니고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와서 질문도 영어로 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통번역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한국말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TO는 그런 분들에게 적당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영어 공부가 아니거든. 영어는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TO인 분들은 다 미국인가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모국어가 한국어이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어만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측면이 배제되지는 않아요. 많이 다르고 설명도 하고 이건 외우자 똑같이 진행되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TO에 바로 오는 것보다는 SO나 MO를 거치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서 기본적인 그 영어 감각을 가지고 분석 연습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TO는 통역대학원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통번역대학원 입시반이 있는 곳이 크게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데 말고 4군데 각각 다 TO에 해당하는 제일 윗반 입시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TO 입시반이 그 4군데 중에 제일 어려워요. 사실 어렵다 쉽다를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진도가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 자체는 MO 수준에서 끝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MO에서 수업 내용을 다 소화했는데 시간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컨텐츠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MO 하나만 해도 허덕이는데 어떤 분들은 MO 하고 나서 시간이 4시간이 남네? 따져보니까 그 시간에 새로운 걸 계속 넣는 거예요. DD 내용을 넣는다든지 윈피키드를 넣는다든지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아니면은 이 신문을 갖다가 하루에 기사 한 개씩 읽는다든지 듣기를 하루에 하나씩 한다든지 동화 외우기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추가로 넣는 겁니다. MO에서 다루는 내용 정도 수준을 소화할 수 있을 수준이 됐다고 하면은 더 이상은 학원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MO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MO까지 되면 한영민 학원의 모토가 뭔가요? 영어가 습관이 되는 것이죠. 이미 영어를 배우는 습관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다음부터는 좋은 컨텐츠 구해서 내 거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하겠죠. 좋은 컨텐츠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학원에 오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될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빨리 익히고 차근차근 올라가시되 중간중간에 필요한 더 많은 컨텐츠를 내가 소화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단가반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여러분 직접 구해다가 이용해서 이 기본적으로는 정규반을 따라서 올라가되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로 넣을 것들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지금 어느 정도나 공부해야지 영어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트레이너한테 얼마나 운동하면은 트레이너 선생님처럼 몸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25살이에요.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지금 운동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살입니다. 그럼 운동을 매일 올 수 있습니까? 몇 번 올 수 있습니까? 몇 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이 운동 말고 다른 운동 한 번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이 6개월부터 2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진짜 이런 바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영어 얼마나 해야지 잘하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똑같은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출발 지점이에요. 근데 그걸 줄일 수 있는 것은 투자 시간이지만 그래서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시간 중에 최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정규반을 중심으로 소화해내고 시간을 계속 남겨서 그 안에다가 새로운 걸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대학생 수준,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정도 간신히 하는 정도라고 할 때 하루 종일 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요. 체감하는 변화는 몇 개월이면 체감하는 변화 느껴질 겁니다. 근데 모르긴 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 그래도 정말 이제는 누가 봐도 영어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임하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영민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영어가 늘어가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 수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세 가지 다 설명을 했죠, 이제. 제가 이렇게 FAQ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설명이 짧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처음 오면 이게 제일 궁금하다라는 거 있으면은 한두 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만 제가 답변을 하고 오늘 거 마치겠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난 이게 제일 헷갈리고 궁금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 라고 했던 게 있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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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수업이 끝나면 받아쓰기 공책을 보면서 복습한다. 네. 그 질문도 지금 질문을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제가 해드리자면 받아쓰기 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받아쓰기 공책을 가지고 복습을 할 때 동영상을 다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수업을 들을 때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을 때도 필기를 제대로 못해 따라하느라고 그러면은 못 적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동영상을 보면서 그 부분들만 위주로 넘겨가면서 설명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거. 시간 낭비라기보단 비효율적이에요. 수업 시간이 1시간 SO만 하더라도 1시간 20분인데 그걸 동영상을 또 보게 되면 물론 훌륭하고 재밌는 강의이므로 다시 듣는 게 기분이 좋고 선생님 강의하는 것만 봐도 막 좋고 이렇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정도 되면은 체크하고 동영상은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되 그거 할 때는 혼자 체크 들으면서 이게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예.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셔야 돼요. 또 뭐 없나요? 네. 문장 노트 정리 그렇죠. 암기 문장 노트. 그 암기 문장 정리 그렇죠. 그것도 받아쓰기 공책을 다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거 암기 문장 하겠습니다. MO에서는 그렇게 하고 SO는 다 암기잖아요. 근데 SO 같은 경우는 따로 문장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책을 다 외우면 되니까. 근데 에모에서는 문장 정리를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 문장입니다라고 하니까 받아쓰기한 공책에다 그때그때 표시를 했다가 다시 받아쓰기 공책 정리할 때 그때 옮겨다가 적으면서 그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따로 드리는 예문은 따로 암기한 것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나온 문장들이니까. 그런데 저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력만 있다면 그거는 추가로 넣으시라고 제가 드린 예문들이에요. 그 예문들은 그야말로 SO 같은 경우는 추가로 드린 예문 같은 거를 이 암기 문장집 있죠? 여기다가 같이 적어서 외우세요. 에모도 마찬가지. 다른 거 외우고 시간 남을 정도라고 하면 그런 예문들은 그 설명할 때 나왔던 암기 문장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 예문을 또 들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 그 문장 정리한 때 밑에 또 적는 거죠. 그것도 묶어가지고 같이 외워두시면은 이 표현이 이럴 때 쓰는구나라는 걸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없나요? 나는 처음에 올 때 이게 많이 헷갈렸다. 다들 까먹었군요 이제. 네, 단어 정리. 그렇죠. SO는 책 밑에 정의를 찾아서 적어놨죠. 네, 이런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책에 보면 밑에 이미 단어를 찾아가지고 영양사전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전을 새로 찾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그거 보고 적는 게 좋으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보고 적고 싶죠? 네, 그냥 보고 적으세요. 그냥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수많은 영어 공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상 영어 공부 방법은 그 방법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 그 목적은 뭐냐면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잘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골든 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 것뿐이지. 그래서 하다 보면은 융통성이라는 건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융통성. 여러분 이거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그래 나 이것도 못 쓸 것 같아. 이것도 외워야 될 것 같아. 야 이것도 못 써. 이것도 외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도라는 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절충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정도 절충이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이렇게 절충했을 때 나쁜 건 무엇일까? 한 선생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결정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괜찮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컴퓨터로 정리하는 게 파일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문장 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직접 적으면 뭐가 좋으냐면 쓰면서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타이핑보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아니다. 나는 타이핑하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려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법의 측면. 네. 다른 건 없나요 이제? 또 있어. 네. 중국어리 30분. 그렇죠. 네. 혼자 말로 하는 겁니다. 중얼거리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 제일 어려운 이유는 이거야말로 딱히 누구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매일 새벽에 기도를 30분씩 하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매일 새벽에 30분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정해놓고 30분씩 하면요. 모르긴 해도 한 달, 두 달이면 체감된 변화가 느껴집니다. I promise. 30분 동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실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30분 동안 중얼거리면은. 주제도 처음에는 별로 없지만 어떤 내용을 하면은 했던 얘기를 계속 해서 상관없어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입에 붙는 말들이 생겨요. 입에 붙는 말들이 생기면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틱 하고 떠오르는 말들이 확실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네이버 카페에 글을 쓴다든지 내가 이제 아침에 스터디를 한다고 할 때 아니면 외국인 만나서 얘기할 때 붙어있는 말들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진짜 경험이 됩니다. 이거는 한두 달이면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한두 달이면 체감된 변화가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제일 못 하시더라고요. 제일 못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제 구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주제 구하기 어려우면 제가 드린 주제나 오늘 있었던 일이나 영화 본 얘기나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것도 권해줬어요. 토익 스피킹 주제. 토익 스피킹 책 찾아보면은 15초 동안 얘기하시오, 몇 초 동안 얘기하시오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또 이용해 보시도 좋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떠올려보고 미국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입에 소리를 내서 직접 중얼거려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아침에 30분 중얼거리기 스터디를 하세요. 둘이서. 3명 이상은 저는 별로 안 권해요. 중얼거리기 스터디는. 왜냐면은 한 명이 얘기할 때 2명이 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면은 둘이서 중얼거리기 스터디를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강제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할 수 있겠죠. 중얼거리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나왔네. 또 다른 거 있으면 딱 하나만 더 해보고. 네, 좋아요.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주말거리 하는 건 적지 말고 연습해보라. 아, 네. 그러니까 해나치 카페에다가 글을 써보고 그걸 갖다가 그렇죠. 근데 그때는 생각해보고 적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중얼거리게 하게 되면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입에 붙느냐 안 붙느냐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즉석에서 나오도록 하는데 내가 써보고 나중에 그거 덕분에 즉석에서 나오면 그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은 쓰고 발표하게 되면은 그 문장만 기억하려고 하게 되니까 그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나치 카페에다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 피드백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보고 읽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앞으로도 이런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에다가도 글을 올리고 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비슷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적응이 빨라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